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7절에 있는 생성집합과 켈리 유형 그래프를 계속 이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주된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우리가 앞에서 하나의 원소로 생성이 되는 그러한 군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한 개념을 좀 더 확장을 해서 어떤 군의 원소가 두 개가 있을 때 두 개의 원소가 생성하는 서브그룹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어, 이러한 그 서브그룹은 그 A와 B를 포함하는 G의 부분군 중에서 제일 작은 서브그룹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두 개의 원소 A, B가 생성하는 G의 이제 부분군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자, 그러한 것을 다음과 같이 A의 거듭제곱과 B의 거듭제곱을 유한계를 연산한 모든 결과들을 다 모아둔 집합을 생각을 하면 그것을 K라고 두면 그 K가 우리가 원하는 어, 부분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확인했었는데요. 일단 앞에서 우리가 정의한 K라는 집합에는 A하고 B를 이제 포함을 하고 있다. 그리고 A하고 B를 포함하는 G의 모든 부분군 H를 생각할 때, 그런 H와 비교를 할 때, K는 항상 H에 포함이 된다. 그리고 K 자체는 G의 부분군이다. 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면 어, K가 A와 B를 포함하는 G의 부분군 중에서 가장 작은 부분군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원소로 생성을 하는 이제 생성되는 부분군이라고 하는 개념 좀 더 확장해서 A와 B 두 개 원소가 있을 때 이때 위에서 만든 우리 K라고 하는 부분군을 A하고 B가 생성하는 이제 서브그룹이라고 부르도록 하고요. 이때의 A와 B는 K의 생성원이다 라고 부르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K가 전체 군 G와 같아지게 된다면 G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A하고 B의 거듭제곱으로만 표현이 되고 그리고 A하고 B의 거듭제곱들을 가지고 모든 원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A하고 B라는 이 두 개의 원소가 G를 생성한다고 부르기로 했었는데요. 지금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과정에서 했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원소 두 개뿐만 아니라 원소가 세 개인 경우, 원소가 네 개인 경우에도 그 유한계의 원소를 가지고 생성되는 어, 서브그룹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비슷하게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좀 정리해 보면 유한계의 그 주의 부분 집합 원소가 있을 때 그런 각각의 원소들의 이제 거듭 제곱을 유한번을 이제 곱한 결과들을 막 다 모아둔 그런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르게 되면 그것이 바로 가장 작은 주어진 원소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서브그룹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러한 직관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떤 G의 부분 집합으로부터 생성된 부분군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그것을 교집합의 개념을 사용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그러한 과정을 이제 위해서 어, 그 무수히 많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그러한 집합의 교집합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한 개념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정의 7.4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었는데요. 정의 7.4에서
우리가 도입한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SI라고 하는 이제 집합이 있을 때 그런 어떤 집합의 이제 모임이 되겠죠. 자, 이러한 집합이 이제 유한하거나 무한하거나 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러한 집합들 전체 교집합이라는 개념을 다음과 같이 도입했습니다. 전체 교집합은 이와 같은 기호로 표시를 할 텐데요. 이때 i라고 하는 첨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인덱스는 i라고 하는 인덱스 셋 첨자 집합을 생각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첨자에 대해서, 즉 i라고 하는 첨자 집합에 속하는 모든 i에 대해서 si들을 전체를 교집합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기호가 되는데, 이 집합은 정의가 대문자 i에 포함되는 각각의 스몰 i에 대해서 모든 si에 포함되는 원소 스몰 x들을 생각을 해서 그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 x들을 다 모아둔 집합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물론 첨자 집합이 유한 집합일 때는 이 우리가 도입한 전체 교집합이라는 개념은 유한계의 S1부터 Sn이라고 하는 유한계의 교집합과 이제 동일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교집합의 개념을 사용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어떤 집합에 의해 생성되는 서브그룹이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일을 위해서 우선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입니다. 군이 하나 주어져 있고, 그리고 G의 부분군 HI들이 주어져 있을 때, 물론 이제 HI들은 위에서 우리가 정의 7.4에서 한 것처럼 유한계가 주어져 있어도 좋고요. 아니면 무한히 많은 그런 부분군이 주어져 있어도 좋겠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i라고 하는 대문자 i라고 하는 이제 첨자 집합을 생각을 하고, 그 첨자 집합에 속하는 각각의 첨자들마다 hi라고 하는 G의 부분군이 이제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런 부분군의 전체 교집합을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hi들 전체의 인터섹션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기호로 표시해 보면은 지난 정의로부터 이러한 기호로 표시가 되는 그러한 집합이 될 텐데요. 자, 이 집합이 그냥 단순 집합일 뿐만 아니라 이것 역시 G의 부분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전체 교집합이 G의 부분군이 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G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군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교집합의 정의로부터 이것은 너무 뻔한 사실인데요. 어떤 군이 있을 때 그 군은 이제 부분 집합이 부분군이 되는가 하는 그런 이제 질문이 되겠습니다. 부분 집합이 부분군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닫혀 있는가를 확인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항등원이 이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가. 세 번째로 확인할 것은 이 집합에 속하는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x라고 했죠. 그 녀석의 여전히 이 부분 집합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면 부분군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이제 생각을 해볼 텐데, 첫 번째 closed 인가부터 확인을 해보죠. 여기다가 잠깐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집합이
주어진 군의 연산에 대해 닫혀 있는가를 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집합에 속하는 두 원소를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원소의 연산의 결과가 여전히 이 집합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 이 전체 교집합에 x하고 y가 포함이 되는데 전체 교집합의 정의로부터 x하고 y는 인덱스 집합에 속하는 각각의 첨자 i에 대해서 x도 hi에 포함되고 y도 hi에 포함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정된 하나의 그 hi는 뒤에 서브 그룹이 됩니다. 자, 그런데 x하고 y가 이 부분군에 지금 포함이 되고 hi는 부분군이기 때문에 x하고 y 곱한 연산도 곱한 결과도 hi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러한 사실을 얘기를 할 때 모든 첨자에 대해서 이 사실 성립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를 생각해 보면 모든 첨자 i에 대해서 연산한 결과가 hi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이 사실로부터 x, y는 그러면 전체 교집합에 포함이 되는 것을 얻을 수가 있고, 따라서 이 교집합에 포함되는 임의의 두 원소의 연산의 결과도 이 교집합에 포함이 된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닫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그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텐데요. 비슷하게 각각의 i에 대해서 E라고 하는 G의 항등원을 생각을 해보면 HI가 G의 부분군이므로 각각의 HI에 있는 항등원을 포함하겠습니다. 따라서 E는 이러한 HI들의 전체 교집합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질까지 만족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질을 만족하는지를 좀 확인해 보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했던 것과 이제 유사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교집합에 속하는 임의 원소 x를 하나 택하도록 하고요. 자, 그 녀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각각의 i에 대해서 x가 hi에 속하고, 그 다음에 hi는 각각의 i에 대해서 G의 부분군이 됩니다. 따라서 x의 여권이 hi에 존재하게 됩니다. hi가 부분군이므로. 자, 이러한 것이 모든 첨자 i에 대해서 성립을 하죠. 자, 그러면은 모든 첨자 i에 대해서 x 인버스가 hi에 속하므로, 따라서 x 인버스는 전체 hi들의 전체 교집합에도 포함이 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조건까지 만족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분군이 몇 개 있더라도 그런 것들의 전체 교집합은 항상 G의 부분군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스몰리스트 서브그룹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G라고 하는 군을 하나 생각을 하고요. S는 G의 부분 집합을 하나 생각하겠습니다. S는 부분군일 필요는 없고 부분 집합인 상태로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G의 서브 그룹 중에서 S를 포함하는 서브 그룹 중에서 가장 작은 서브 그룹이라는 개념을 지금 방금 우리가 확인한 교집합의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약속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스몰리스트 서브 그룹은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HI라고 하는 G의 부분군을 다 모아두는데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군들 다 모아두겠습니다. 즉, S를 포함을 하는 그런 부분구들을 다 모아둔 그러한 부분군들의 모임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HI들의 모임은 최소한 원소가 즉 S를 포함하는 부분군이 최소한 하나는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군의 모임은 empty collection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S가 G에 포함이 되는데 G 자체도 자기 자신의 부분군이므로 이 컬렉션에 포함되는 부분군 중에는 G가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컬렉션은 이제 공집합이 아니고요. 자, 물론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를 할 때 부분군들의 전체 교집합을 생각할 때 이런 부분군들의 모임에서 부분군이 하나도 없는 그런 경우는 제외를 이제 해야 합니다. 즉 부분군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전체 교집합 생각을 한다면 그런 것은 뭐 우리가 정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그 부분군이 최소한 하나 이상은 있는 그러한 컬렉션에 대해서 그 정리 7.5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모임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HI들의 전체 교집합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S를 포함하는 서브그룹 중에서 가장 작은 서브그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 전체 교집합이 서브그룹이 되는 것을 정리 7.5로부터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S가 이 전체 교집합에 포함이 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HI가 S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교집합에 당연히 S의 모든 원소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K라는 G의 부분군이 있는데 K가 S를 포함을 하는 부분군이 있다면 즉 K는 이러한 컬렉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K와 전체 교집합을 비교해보면 HI 중에 하나가 K가 되기 때문에 전체 교집합은 K와 비교해보면 K보다는 당연히 오른쪽이 더 작은 집합, 즉 오른쪽이 K 포함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전체 교집합은 S를 포함하는 어떤 서브그룹과 비교를 하더라도 그것보다도 더 작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전체 교집합이 어떤 주어진 집합 S를 포함하는 서브그룹이면서 그러한 서브그룹 중에서는 가장 작은 서브그룹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즉 어떤 특성을 생각해서 그런 특성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서브그룹을 우리가 도입하고자 할 때 지금 방금 한 것처럼 어떤 특성을 만족하는 모든 서브그룹을 생각을 하고 그런 서브그룹들 전체 교집합을 생각하면 가장 작은 서브그룹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도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방식으로 가장 작은 서브그룹이다. 어떤 특성을 만족하는 그러한 개념을 우리가 도입을 하고 나면 그러한 개념을 사용해서 어떤 집합을 가지고 생성된 서브그룹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앞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방법과 조금 다르게 교집합의 개념을 사용해서 우리가 또다시 도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정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가 하나의 그룹이 있다고 할 때, 그리고 G에 속하는 몇 개의 원소들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AI들. AI들은 이제 첨자 집합이 대문자 I로 우리가 쓸 텐데요. 따라서 이제 I라는 이 첨자 집합이 유한 집합이면 AI들이 이제 유한계의 원소를 생각을 하는 것이고, 첨자 집합 대문자 I가 무한 집합인 경우에는 이제 무한히 많은 원소들을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무한이나 유한이나 일반적으로 이런 인덱스 집합을 생각을 해서 각각의 인덱스마다 이제 원소를 하나씩 생각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군 G와 군 G에 속하는 이제 몇 개의 원소가 이제 주어져 있을 때, 자, 이러한 주어진 원소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가장 작은 서브 그룹은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 집합을 S라고 할 때 S를 포함하는 G의 모든 부분군들 전체의 교집합이라고 우리가 약속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가장 작은 스몰리스트 서브 그룹을 우리는 앞으로 이 AI들에 의해서 생성된 서브 그룹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앞에 쓴 것처럼 다시 한번 써보면 H I라고 했으니까 조금 다르게 쓴다면 K라고 쓸까요? 네. 자, S라는 집합을 이제 예로 둔다면 S를 포함하는 면서 HK가 G에 속하는 그런 모든 G의 부분군을 생각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의 전체 교집합 인덱스 집합을 여기서는 대문자 K라고 쓰도록 하죠. 이 녀석이 바로 S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서브 그룹이 되는데요. 자, 이 서브 그룹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부를 거냐면 S가 생성하는 G의 부분군이다 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겠다라는 그런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개의 원소들로부터 생성되는 서브그룹이라고 하는 개념을 교집합을 사용을 해서 그러한 집합을 포함하는 가장 작은 부분 집합으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서브그룹이 즉 AI들에 의해서 생성되는 서브그룹이 전체 G와 같은 경우라면 우리는 이 집합이 G를 생성한다 라고 부르도록 하고요. 이때 AI들 하나하나는 G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그런 원소들이므로 생성원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첨자 집합이 이제 유한한 집합일 수도 있는데, 자, 유한한 집합인 경우, 즉 유한한 AI들을 가지고 G를 이제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G는 유한하게 생성되는 군이다 라는 의미로 finitely generated 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지난 섹션에서 순환군이라고 하는 개념과 순환군에서의 생성원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한 개념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생성원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합을 생각을 해서 그 집합의 원소로부터 어떤 군이 생성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좀 더 확장을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생성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은 지난 섹션에서 얘기한
우리가 정의한 그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혹은 지금 좀 더 확장한 그러한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그 약속한 하나의 원소로 생성되는 이제 그런 군을 순환군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의 원소로부터 생성되는 순환군 G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는 G가 예전의 의미로 하나의 원소를 거듭 제곱해서 얻은 원소들 전체의 모임이 G랑 같아지는 그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그런 군일 때 G를 순환군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원소가 이제 생성한다라고 하는 개념의 또 다른 우리가 지금 방금 약속한 그러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G가 HI라고 하죠. I가 인덱스에서 I라고 대문자 I라고 한다면 이때 그 HI라고 하는 것은 A를 포함하는 모든 서브그룹을 생각을 이제 하고 그런 서브그룹들 전체의 교집합을 우리가 A에 의해 생성되는 이제 서브그룹이라고 우리가 부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다른 형태처럼 보이는 이러한 정의가 이제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순환군을 얘기를 할 때 그 확인한 것처럼 그 위에서 얘기한 이 집합이 사실은 이제 A를 당연히 포함을 하면서 이게 G의 부분군이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A를 포함하는 임의의 서브그룹 H랑 비교를 해보면 그 HI 항상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정의한 것 같지만 1번 정의에 의한 순환군의 의미나 2번 정의에 의한 새로운 정의에 의한 순환군의 의미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순환군에 대한 이제 두 가지 그러한 그 정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순환군의 생성원에 대한 두 가지 정의가 있었는데 그러한 두 가지 정의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일치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어떤 군 G의 A가 생성원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조금 주의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첫 번째 의미는 A 하나만을 사용을 해서 G가 생성이 된다 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생성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 AI들을 가지고 생성된 서브그룹이 있으면 그리고 그러한 서브그룹이 G 전체와 같으면 그런 AI들 하나하나를 전부 다 G의 생성원이라고 부르기로 했기 때문에 A가 G의 생성원이라는 표현은 이와 같은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G를 생성하는 어떤 부분 집합이 있는데 그런 부분 집합에 속하는 원소 중에 하나가 A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러한 표현을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가 생성원이다 라는 표현은 예전에는 이런 의미로만 받아들였지만 지금부터는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부분 집합이 G를 생성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 집합에 속한 한 원소이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떠한 집합을 포함하는 최소의 부분군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직관적인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도입을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전체 교집합, 그러니까 전체 서브그룹의 교집합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해서 도입을 했는데, 두 가지 개념이 사실은 일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G가 하나의 그룹이 주어져 있고, 다음에 G에 속하는 몇 개의 원소들이 주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AI들이. 이때 이제 I, 첨자가 다 모아둔 집합, 인덱스 셋은 이제 대문자 I로 표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AI들이 전혀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경우는 우리가 제외를 할 거기 때문에 공집합이 아닌, 인덱스 셋이 공집합이 아닌 경우를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앞에서 교집합의 개념을 사용을 해서 도입한 개념인 이런 AI들에 의해서 생성되는 서브그룹 H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표현이 H가 제 전체 교집합을 여기서는 H라고 두겠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조금 많이 쓰진 않았지만 이렇게 쓰죠. 여기서도 I 인덱스가 있으니까 조금 다르게 L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L이라고 하는 인덱스 셋에 있는 서브그룹 JL들을 다 전체 교집합을 한 것을 H라고 부르는데 JL은 JL 이 컬렉션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여기 있는 AI들의 집합을 S라고 간단하게 표기를 할 때 S를 포함하는 G의 서브그룹들 전체를 모아둔 컬렉션을 생각하고 그런 컬렉션에 있는 부분군 서브그룹 JL들의 전체 교집합을 H라고 두면 이 녀석이 바로 S에 의해서 생성되는 서브그룹이 되겠습니다. 이 녀석이 등호고요. 얘가 이제 S가 생성하는 부분군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이 시간에 새롭게 도입한 개념인데요. 교집합을 사용해서 이런 개념과 예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개념, 즉 K라고 두겠는데요. K는 자, AI를 거듭 제곱한 것들을 유한번 곱한 것들의 전체 모임을 K라고 하겠습니다. Finite product of integral powers of AI. 자, AI들을 정수만큼 거듭 제곱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유한계를 해서 얻어지는 모든 원소들의 집합을 K라고 이제 둔 것이죠. 자, 이 K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도입했던 AI들을 포함하는 가장 작은 부분군이었는데, 자, 지금 어떠한 집합을 포함하는 가장 작은 부분군이라고 하는 개념이 두 가지 개념이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건데요.
사실은 이제 H하고 K가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내용을 정리 7.7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와 K가 같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데요. 이 사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실을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음과 같은 사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와 같은 집합 K가 S, AI들 전체의 모임을 포함을 한다 라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K는 G의 부분군이다 라는 이제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면, 이 사실로부터 H와 K가 같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JL이 S를 포함하는 G의 부분군들을 다 모아둔 것인데, 자, K가 G의 부분군이면서 S를 포함하는 그런 부분군이라는 것을 확인한다면 K 역시 이러한 JL 중에 하나가 됩니다. 따라서 K가 이런 JL 포함이 되므로 그러한 JL들 전체의 그 교집합을 생각을 하게 되면, 네, K 그러면 H는 전체 교집합이 H라고 두었기 때문에, 자, 그러한 전체 교집합과 K를 비교해 보면 이러한 JL 중에는 K가 포함되므로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들을 더 생각해서 그런 것들 교집합을 생각할 거니까, 전체 교집합은 K랑 비교해 보면은 K보다는 더 작은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K라고 하는 이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네, 그러면 네, 일단은 예,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포함하기를 하나 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하나 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텐데요. 하나 더 확인하는 것은 네, JL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S를 포함하는 G의 부분군이 있을 때 이것과 K를 비교해 보면 K가 항상 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JL과 비교해 보면 더 포함된다 라는 이 세 번째 사실을 우리가 더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사실까지 확인을 하게 된다면 K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각각의 JL과 비교했을 때 JL이 항상 포함이 되므로 이러한 JL들 전체 교집합과 비교를 하더라도 K가 각각의 JL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교집합에도 K가 포함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K와 H를 비교해 보면 이 사실로부터 같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H와 K가 같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얻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K의 정의로부터 예, 당연히 성립하는 사실입니다. AI의 그 정수만큼의 거듭 제곱 중에는 AI들 자체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을 테니까 K는 최소한 S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즉 AI들을 다 포함을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K 자체가 부분군이 된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교집합이 네, 지난 시간에 그 두 개 원소로부터 생성되는 서브 그룹을 생각을 할 때, 그 집합을 K라고 두었었는데, 즉, 두 개 원소로부터 생성된
두 개 원소의 거듭 제곱을 유한계를 곱한 것들의 모임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서브 그룹이 된다는 것을 이제 보이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즉, 1번 일단은 이 K가 닫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이는 게 필요하고요. X하고 Y가 K에 있으면 X 곱하기 Y가 K에 있다라는 것을 보이고 두 번째 항등원이 K에 있다. 세 번째 X가 K에 있는 원소라면 X의 여건도 K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부터 생각을 해보죠. X하고 Y가 K에 있다는 것은 X도 Y도 AI들을 거듭 제곱한 것들을 유한계를 곱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쓰기가 귀찮긴 하지만 X는 A1의 N1, A2의 뭐 N2 등등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겠죠. Y도 마찬가지로 A1의 뭐 M1, A2의 M2 같은 형태로 이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원소를 곱하더라도 여전히 AI들의 거듭 제곱을 유한계를 곱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K의 정의로부터 X와 Y의 곱이 K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항등원을 생각해보면 항등원은 AI들을 이제 0제곱하는 것이 항등원이기 때문에 K에 항등원이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K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X를 생각해 보면 이러한 원소일 텐데 이것의 여건을 생각을 해보면 순서가 이제 바뀌지만 예를 들어서 뭐 A K의 마이너스 n K제곱 A의 K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n K 마이너스 1제곱 그래서 A의 1의 마이너스 n1제곱 형태로 AI들을 이제 거듭 제곱한 것들을 유한계를 이제 곱하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의 여건도 동일한 형태로 주어집니다. 따라서 K에 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K가 여전히 G의 서브 그룹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확인한다면 JL이 G의 서브그룹이면서 S를 포함하는 서브그룹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K에 속하는 AI들을 거듭 제곱한 것들의 유한번 한 것도 즉 A1, N1, AK, NK라고 하는 것들도 JL에 속하게 됩니다. S가 JL에 속하는 것인데 AI들이 JL에 속하는 거니까 JL에 속하는 것들을 유한계를 곱하는 것도 여전히 JL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원소들은 모두 JL에 있으므로 따라서 K의 모든 원소가 이제 이런 꼴이므로 K의 원소는 항상 JL에 포함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앞서서 얘기한 그런 논의에 의해서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사실로부터 JL 전체 교집합 H와 AI들을 거듭 제곱한 것의 유한계의 곱으로 이루어진 집합은 동일한 집합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AI들로부터 생성된 서브그룹 H는 사실은 정확하게 AI들의 정수 거듭 제곱을 유한계를 한 것들을 원소로 하는 그런 집합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편의상 쓸 때 x를 a1의 n1, a2의 n2라고만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a1의 거듭 제곱이 맨 앞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도중에도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주어진 군은 일반적으로 아벨 군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우리가 순서를 이제 바꾸는 게
불가능한 경우에는 A1이 앞에 등장하는 경우랑 도중에 등장하는 경우랑 다른 원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거듭 제곱이 이런 유한계의 곱에 한 번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번 등장을 하는 경우까지 다 포함을 했을 때 그런 원소들의 집합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N차의 이면군이라고 하는 집합, 군에 대해서 두 개의 원소로부터 생성되는 군인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N이라고 하는 이 집합은 GN에서 GN으로 가는 이제 함수들 중에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들을 다 모아둔 그런 집합이었습니다. 집합으로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1대1 대응이 되고 두 번째로 ij 성분이 PN의 변이될 필요충분 조건이 파이 i와 파이 j를 연결하는 성분이 정삼각형 PN의 변이된다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1대1 대응 함수들 전체 모임이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러한 파이는 1대1 대응이 되어야 되므로 파이는 GN상에서 치환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이는 1대1 대응 함수라는 조건으로부터 최소한 GN상에서의 치환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러한 1대1 대응 함수들 중에서 우리가 제일 심플하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였냐면 정 N각형이 있다고 할 때 번호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지금 정육각형을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요. 자, 0을 1로 보내고 1을 2로 보내고 2를 3으로 보내고 3을 4로 보내고 4는 5, 5는 다시 0으로 보내는 그러한 함수, 즉 그러한 1대1 대응을 우리가 로라고 불렀었는데 그 로를 디스조인트 사이클 노테이션을 표현하게 되면 0은 1로 가고 1은 2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맨 마지막에 n-1은 다시 0으로 가는 그런 대응이므로 이와 같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이러한 치환 하나와 또 다른 치환은 우리가 이제 x축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하는 그런 1대1 대응 함수를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그러한 1대1 대응 함수는 정육각형인 경우에는 0하고 3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1은 5하고 대응되고 2는 4로 대응되는 거니까 그러한 것은 1과 5를 서로 교환을 하고요. 2와 4를 이제 교환을 하는 그러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표현이 n이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 약간 조금 표현이 좀 다른데요. 자, 좀 짝수일 때는 이제 육각형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표현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 좀 일반적으로 써보면 이유는 자, 여기 1은 5랑 대응되는데 5는 n각형을 생각할 때 얘는 n-1이 됩니다. 그래서 1과 n-1을 서로 바꾸는 그런 사이클을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 2는 이 녀석이니까 5 바로 전 거죠. 그래서 n-2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쭉 두 개씩 서로 이렇게 교환을 하는 사이클들이 있다가 여기 있는 값은 이제 픽스가 되므로 여기 있는 값 바로 직전까지만 우리가 이제 교환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얘는 n을 기준으로 한다면 2분의 n이 되기 때문에 바로 전 거는 2분의 n 마이너스 1과 이거 바로 다음에 있는 녀석이 2분의 n 플러스 1인데 이 녀석을 이제 교환하는 그러한
사이클들의 곱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에 n이 홀수인 경우라면 그림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자, 정오각형을 하나 생각을 해보죠. 그림이 좀 삐딱하긴 하지만 n이 5가 되는 오각형을 생각을 했습니다. 번호를 붙이면 0, 1, 2, 3, 4가 되는데 자, 0 하나는 이제 고정이 되지만 0 말고는 고정되는 것이 없고 1과 4가 서로 교환이 되고 2와 3이 서로 교환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일반적으로 써보면은 1은 그 4랑 교환되는데 4는 이제 바로 0 바로 직전에 있는 원소니까 n-1 그리고 2는 n-2와 교환됩니다. 그런 식으로 가다가 가장 마지막을 보면 여기 있는 것이 이제 가장 마지막인데 그것을 n으로 표시해 보면 이 n은 이 2는 지금 n이 5일 때 2라고 하는 값은 일반적으로 써보면은 지금 그 꼭지점의 개수가 모두 n개인데 이 0을 제외하면 여기와 여기가 지금 같은 개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n-1을 2로 나눈 이 값이 결국은 이제 가장 마지막에 있는 꼭지점의 번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번호까지 우리가 서로 교환을 하면 되는데 자, 이거 다음에 있는 녀석이 3이므로 2분의 n-1에다 1을 더 더한 원소랑 교환을 하는 것까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로와 뮤를 우리가 이제 선택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뮤하고 로를 생각해 보면 그 로는 이제 그 사이클의 길이가 n이 되므로 로의 n제곱이 아이덴티티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뮤는 투 사이클들을 몇 개를 곱한 것이기 때문에 그 뮤를 제곱을 하게 되면 항상 항등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로하고 뮤를 곱하면 이제 순서가 바뀌면서 로의 마이너스 1제곱 혹은 로의 n-1제곱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뮤하고 로 이 두 개의 원소로부터 생성되는 요 대칭군의 부분군을 생각을 해보면 요 두 원소가 생성하는 대칭군의 부분군은 결국 뮤의 거듭제곱, 로의 거듭제곱, 뮤의 거듭제곱 과 같은 형태로 표현되는 모든 원소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집합이 될 텐데 자, 이러한 그 성질로부터 뮤하고 로의 위치를 이제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데 이것을 바꾸면 항상 그 뮤가 가장 왼쪽에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를 이제 오른쪽에 있도록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때 이 k가 제곱이 되면은 이제 아이덴티티가 되므로 이 k가 될 수 있는 것은 0 또는 1이 되겠습니다. k는 0 또는 1이 되고 이제 이 녀석이 이제 짝수라면은 이제 다 사라질 거고 홀수라면 1만 남는 거랑 이제 같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m도 그 로의 n제곱이 아이덴티티가 된다는 성질로부터 m은 사실 0부터 n 사이에 있는 값만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두 개 원소로부터 생성되는 이 치환군의 계층군의 부분군은 결국 이러한 꼴로 생기는 모든 원소들의 집합이 되는데 그러한 원소들의 모임이 정확하게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n차의 이면군을 구성하는 그런 원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n차의 이면군은 이 뮤하고 로 두 개의 원소로부터 생성되는 대칭군의
그 부분군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